네, 안녕하세요. 강병철입니다. 오늘은 항생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생제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보통 이렇게 엄마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지어주면서 이걸 꼭 끝까지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항생제를 쓰면 한 짧으면 5일, 길면 열흘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 열흘치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애가 한 일주일쯤 먹으면 거의 나아요. 완전히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꼭 열흘치를 다 먹어야 되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일단 세균 얘기부터 해봐야 되는데요. 진화라는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딱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설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니까 일단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 한 개의 세포가 자라서 세포 2개짜리 생물이 되고 10개짜리 생물이 되고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이 그 세포로부터 탄생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개의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잖아요. 그 하나의 세포가 오랜 세월 동안 또 분열하고 변화를 거듭해서 떡갈나무가 되고 흰수염고래가 되고 인간이 되고 모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화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모든 과학적인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진화가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생물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후손을 이어가면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한 세대가 대략 30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균은 보통 20분 정도면 자식을 낳아요. 진짜 빠른 놈들은 6분 30초 만에 한 번씩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세균은 하루가 지나면 70대 손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세균을 없애려고 음식을 소금에 절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있어요. 사해.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둥둥 뜬다는 그 호수 있잖아요. 그 사해에 사는 세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깊은 바다의 심해 열수공, 거기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120도예요. 근데 120도에서 사는 세균도 있어요. 화산 속에서 사는 세균도 있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고농도의 방사성 폐기물 속에서 사는 세균도 있어요. 세균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균을 죽이려고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세균으로 변해요, 얘들이. 그걸 내성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세균이 10,000마리가 있어요. 이 세균이 중이염을 일으켰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처방해줘서 열흘을 쓰기로 했어요. 근데 항생제를 먹으니까 처음에 10,000마리였던 세균이 막 죽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쯤 썼는데 9,990마리가 죽고 10마리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때 약을 딱 끊어요. 그럼 이 10마리는 어떻게 돼요? 이 10마리는 대개는 아무 일 없어요. 애는 다 잘 나서요. 그 10마리는 면역계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온몸에 균이 없어지겠죠? 깨끗이 낫죠? 그렇게 되면 참 해피한데 얘가 어린이집에 가요. 이제 좋아졌으니까. 귀도 막 이렇게 만지고 재채기도 하고 살아남은 세균 한 2마리쯤이 손에 묻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걸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놀아요. 그럼 옆에 애가 야 이건 내가 갖고 놀 거야 이러고 뺏어요. 그럼 걔 손으로 세균이 옮겨가겠죠? 피부 감염이 생긴다든지 결막염이 생긴다든지 그럼 그 1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살아남는 놈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은 이미 과거에 항생제를 맞고 그 항생제를 견뎌낸 놈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세균이 또 그 아이의 몸에 들어가서 또 분열하겠죠. 그렇게 분열하는 과정 동안에 옛날에 썼던 항생제라는 적을 이겨내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새로운 아이한테 들어간 이 세균은 이전에 썼던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아요. 이게 내성균이 생겨서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는 과정이에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열을 쓰라 그랬는데 좀 짧게 써도 아무 이상 없더라.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은 몇 마리의 세균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서 그 사람의 몸속에서 내성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받으면 끝까지 다 드셔야 돼요. 그런데요, 항생제를 끝까지 다 먹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엄마들이 첫째는 그거예요. 항생제를 끝까지 다 안 먹어도 병이 낫던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병원에 갔더니 계속 항생제를 지어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항생제 내성이 심각하고 뭐 감기에는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되나? 항생제 안 먹어도 된다 그러던데. 그래서 항생제를 받으면 이걸 빼고 먹이는 부모들이 많아요. 항생제가 그러면 나쁜 건가요? 그 약을 꼭 써야 될 때 썼다면 그건 좋은 약이고요. 그 약을 써서는 안 되는데 썼다면 그건 나쁜 약이죠. 우리 아이가 항생제가 꼭 필요한 병으로 병원을 갔다면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끝까지 먹는 게 가장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항생제를 쓴다고 하는 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은 왜 항생제를 쓸까요? 의사들은 감기에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생제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왜곡되어 있다는 아주 심각하고도 가슴 아픈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예요. 아이가 왔어요. 제가 봤더니 이건 그냥 감기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거 그냥 감기 같고요. 감기에 항생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을 거고요. 애가 뭐 열나고 힘들어하니까 다른 약을 조금 지어드릴게요. 이 약 드시고 3일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감기에 걸리면 왜 무섭냐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에 제일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이거든요. 약을 3일치 타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애가 열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오르고 막 보채더니 귀에서 진물이 막 고름 같은 게 흘러나와요. 그러니 이제 엄마가 다시 그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서 설명을 들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그러면 그 의사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원에 갑니다. 그 옆에 있는 병원 선생님이 이렇게 귀를 들여다보고 중이염이 됐네요. 감기였는데 중이염이 왔나 봐요. 합병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항생제를 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기로 인해서 중이염이라는 합병증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제 갔던 의사는 뭐야? 중이염이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항생제를 안 써갖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됐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들은 의료제도가 우리랑 좀 달라요. 감기로 의사를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의사를 만나도 만일 처방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의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나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가 그냥 자유경쟁이잖아요. 내가 아무 병원에나 가도 되잖아요. 그 원래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왜 그렇게 진료했는지 해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병원도 환자가 줄어들면 좀 곤란해요. 경영을 못해요. 그랬다가는 약을 줘서 욕을 먹는 게 낫겠어요? 약을 안 줘서 욕을 먹는 게 낫겠어요? 적어도 약을 줘서 애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열쇠는 항상 대화에 있어요. 의사랑 환자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면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의료 수가를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끔 돼 있어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항생제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제도의 문제고 이 제도를 바꾸는 거는 우리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서로 오해가 없고 병원을 믿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갔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노라고 얘기를 하시고 설명을 다시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이 조금 더 믿고 병원에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